안녕하십니까. 사주상담가 이규호입니다. 쉬운 사주, 정확한 분석, 이규호의 실전 사주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실전 사주 분석 주인공은 50대 초반의 여성입니다. 그 선배 되시는 분이 자기 후배라고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그러면 이분이 어떤 사연을 갖고 있는지 소개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규호 선생님, 안녕하세요. 동네 아는 50대 초반 동생의 이야기입니다. 이 동생은 남편과 두 아들이 있고 경제적으로 어렵게 살고 있어요. 올해 아들의 학교 등록금도 친정 어머니에게 지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동생은 유전적인 2급 시각 장애가 있어서 현재 장애인 직장을 다니고 전화를 받고 거는 일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직장에서 사람들이 자기를 싫어한대요. 제 생각엔 왕따를 당하는 듯해요. 저와 만날 때마다 자기는 인덕이 없다느니, 형제 덕이 없다느니 듣기 불편할 정도로 한탄하네요. 그리고 외롭다면서 자꾸 남자를 만나고 싶어 해요. 전에는 직장 거래처 남자를 6개월 정도 만났는데 딱 한 번 깊은 관계를 맺고는 남자가 지방으로 간다면서 인사도 없이 전화번호까지 바꾸고 떠났대요. 최근에는 60세 이혼 남자를 소개받고 좋아하더니 2번 만나고 또 헤어졌다고 합니다. 이 동생의 사주가 궁금하여 사연 보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사연의 주인공을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올해 52세예요. 50대 초반의 여성이고요. 사주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을사년 기축월 무진일 임술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행의 구성을 보면 목기운이 하나, 화기운이 하나, 토기운이 5개, 금기운은 없고 수기운이 하나입니다. 이분이 시각장애 2급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시각장애 2급이 어느 정도 상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인터넷으로도 찾아봤는데 자세하게 안 나왔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 시력 쪽에서 좀 문제가 있다고 봐야겠죠. 그리고 지금 결혼은 하셨고 남자를 만나고 싶다고 해서 이제 몇 분을 만나셨는데 남자들이 연락처도 지우고 그 가버리고, 그리고 얼마 전에 60세 된 남자도 만났는데 2번 만났다가 그냥 헤어지고 이렇게 됐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분이 그 남자의 마음을 끌만한 어떤 특별한 매력을 갖고 있지는 못하다고 봐야죠. 이렇게 이 상태를 봤을 때. 그런데 지금 이 여자분의 사주를 보면은요. 사주가 좀 특징이 있잖아요. 한쪽으로 지나치게 치우쳐져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주를 이렇게 볼 때에는요. 그 오행이 한쪽으로 지나치게 치우쳐져 있던가 충이 많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사주가 좀 특별하게 생겼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예사롭지 않다고 보셔야 돼요. 그냥 평범한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저는 이걸 부정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좀 평범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분이 비경겁제가 이렇게 강한데요. 이렇게 비경겁제가 강한 사람들은 그 자기 고집이 좀 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일반적인 직장 생활은 사실 잘 안 맞고요. 그리고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좀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는 얘기는 성격이 좀 까다롭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든지 이렇게 유연하게 사람을 사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 아니라고 봐야 돼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요, 이렇게 비경겁제가 강한 사람들은 이 비견이 견줄비자의 어깨 견자거든요. 내가 어깨를 견줄 수 있는 사람, 형제자매와 친구를 나타내는데, 형제자매 같은 경우에는 내가 바꿀 수가 없는 거잖아요. 혈연관계로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형제자매는 그렇다고 치고, 이 친구들을 만날 때에도요, 이 사람 저 사람 이렇게 막 만나는 것보다는 세상을 살다 보면은 나하고 좀 잘 통하는 것 같다, 나하고 마음이 맞는 것 같다, 이런 사람들을 가끔 만나거든요.
그런 사람들한테 집중해서 사귀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쓸데없이 이 사람 저 사람 만날 게 아니라 그 에너지를 갖다가 나하고 잘 맞을 것 같은 그 소수의 사람들한테 집중해서 그 사람들하고 그 인간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하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그 애들도 아니고 이제 나이 성인이 돼가지고 살다 보면은 나하고 친한 사람 한 두세 명 정도만 있으면 되지 너무 많을 필요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그 사람을 좀 가려서 사귀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이분이 그 토기운이 아주 강하고요. 금기운이 없죠. 그러면 금기운이라는 게 토생금으로 식신상간운에 해당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분이 지금 장애인이니까 시각장애인이니까 유전적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육체적인 면에서 보통 사람들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불편한 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의 그 건강 상태 이런 것을 볼 때에는 식신상간운과 관성운을 잘 보셔야 됩니다. 관성운이 매우 강할 때 그러니까 칠살로 강하게 작용을 할 때 그때 이상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분처럼 식신상간운이 아예 없다. 그럴 때에도 신체적으로 불리하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무진일주에서 진토가 배우자궁인데 진술충으로 깨지고 있으니까 배우자와의 관계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가 어렵죠. 이렇게 비경겁제가 강한 사람들은 배우자와의 관계를 한번 의심해 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분은 지지에 진토, 술토, 축토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미토가 들어오면 진술충 및 사형살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걸 딱 보고 아 미토가 들어오면 안 좋단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안 좋은 게 뭐가 안 좋겠어요? 술토가 들어올 때도 안 좋겠죠. 진술충으로 깨지니까. 그러면 이 미토와 술토가 이미 흘러가는 대운에서 이미 지나갔는지 아니면 앞으로 오는 대운에 나타나는지 그걸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분은 미토가 을미대운 지금 현재 나이가 52세인데 59세에서부터 시작되는 을미대운의 진술충 및 사형살이에요. 그리고 89세 이때 완전히 황혼기죠. 이때의 진술충이 형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대운이 불리하다고 봐야죠. 지금 입장에서 봤을 때 대운이 불리하다고 봐야 됩니다. 미토가 들어올 때 가장 안 좋다고 봐야 되는데 그 대운이 다음 대운이에요. 그리고 이 사주에서는 지금 토기운이 기신운이고요. 이 토기운을 생해주는 이 화기운도 그렇게 좋은 운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그리고 목기운하고 수기운, 금기운은 용신운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 있는 이 갑오대운은 보통이라고 봐야죠. 목기운하고 화기운이 들어오는데 이 정도면은 보통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주가 비경겁제가 강한데 재성운이 하나 있잖아요. 이런 걸 이제 어려운 말로 궁겁쟁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재성운이 이 비경겁제가 재성운 하나를 놓고 다투는 형상이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식신상간운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식상운이 들어오면서 이 비경겁제를 토생금으로 힘을 좀 빼주면서 금생수로 재성운을 강하게 해주는 거죠. 그런데 식신상간운이 안 들어와요. 젊었을 때, 어렸을 때 이제 청소년 시기 20대에 천간에 들어왔고 그리고 70세 이후로 69세 이후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재물취득에 있어서 좀 불리하다고 봐야죠. 그래서 이분은 식신상간운이 이제 이 사주에 없다는 거 이것이 불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재물취득에 있어서요. 그리고 흘러가는 1년운을 보면은요. 올해가 정유년, 내년이 무술년인데 이 무술년은 그 지지가 진술충으로 깨지면서 위아래로 토기운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내년 같은 경우 안 좋다고 봐야죠. 비경겁제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지지가 충을 받으니까 배우자와의 관계를 비롯해가지고 다 안 좋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봤을 때 62세 정미년 안 좋다고 봐야 되고요. 그리고 65세 경술년, 74세 기미년 이런 식으로 안 좋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54세도 진의 원진살이고요. 내년하고 훈년하고 배우자 관계 주의하셔야 되고요. 이분이 불리한 운이 그 1년운에서 봤을 때 많이 들어온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주만 딱 보더라도 그 흘러가는 운 자체가
사주만 딱 보더라도 일단 토기운이 너무 치중되어 있고 흘러가는 운 자체가 그렇게 좋게 흐르지는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은요, 그 회사에서 왕따를 당하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왕따 당하는 경우 되게 많아요. 비경겁제 강한 사람들. 그러니까 조직 생활에는 잘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딴 사람 신경 안 쓰고 그냥 자기 일만 열심히 하면 되는 그런 일이나,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아이템을 갖고 혼자서 하는 사업 같은 거, 작은 규모의, 소규모의 사업, 그러니까 자기가 뭐 직원 한 명 두고 한다든가, 자기 혼자서 한다든가, 뭐 이런 것이 잘 맞는다고 볼 수 있고, 그 밖에 직장 생활보다는 자영업이 낫다고 봐야죠. 그리고 이런 분들은요, 모임 같은 것도 별로 안 맞습니다. 모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동창회라든가, 아니면은 그 밖에 여러 가지 모임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잖아요. 그런 것도 잘 안 맞아요. 왜냐하면 어떤 모임이든 활동을 하다 보면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이 막 뒷담화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특히 뭐 동창회 같은 데 갔다. 초등학교 동창회 갔다. 저도 한번 다녀봤었는데 그러면 그 초등학교 동창회 같은 데서도 막 자기를 좋게 보는 사람들도 있고 안 좋게 보는 사람들도 있고 막 여러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나한테 싫은 소리가 들리잖아요. 그럼 그런 걸 잘 못 참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모임이라는 것은 다 나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이제 형성이 되는데 내가 뭐 부당하게 비난을 받는다든가 뭐 이런 생각을 하면은 못 참아요. 그래갖고 그 모임 같은 데도 잘 안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자기하고 잘 맞는 사람들, 이런 소수의 사람들하고 그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는 게 낫죠. 여러 사람을 이렇게 만나려고 하는 것보다. 그리고 이제 나이도 이제 많고 그러니까 굳이 사람을 이 사람 저 사람 만날 필요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 두세 명 정도 자기하고 친한 사람만 있으면 인생을 그렇게 외롭지 않게 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도 왕따를 당하는 것 같고 그렇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비경겁제가 강한 사람들은요. 자기만의 생각에 또 빠져있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뭐 정치면 정치, 종교면 종교, 외골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딱 봐가지고 비경겁제가 너무 많다. 이런 사람일수록 사람들의 말을 잘 들어주고 그리고 사람들을 이렇게 배려할 줄 알고 그러면서 자기 주장은 될 수 있으면 너무 강하게 주장하지 않으면서 사람들을 이렇게 받아주는 포용력 이런 것을 키워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52세 된 여성의 사주를 분석해봤습니다. 이분의 사주가 비경겁제가 아주 강하잖아요. 우리가 사주를 분석하다 보면 한 가지 오행이 지나치게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요. 그 사람들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 가지 오행이 지나치게 많다 그래서 그걸 나쁜 사주라고 볼 것이 아니라 그 특징에 맞게 자기가 잘 대처를 하면 얼마든지 멋진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교의 실전 사주 분석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